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이번 보고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HK, 이노엔, 마이크로 디지털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셀트리온이고요. 매출액 5,506억 원으로 YOY 대비해서 20%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1,423억 원으로 YOY 대비해서 32.1% 하락을 했습니다. 2018년도 4분기 이후에 가장 낮고요. 램시마와 진단키트 수익성 하락이 원인인데, 산도지사의 바이오시밀러 사업부 매각전 재고 정리를 위한 단가 할인에 맞서서 경쟁이 이제 마진을 축소시켰고요. 수익성 낮은 진단키트 매출 비중이 13%에서 22%까지 상승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 2분기부터는 물류비용으로 이것이 감소가 되면서 진단키트 수익성이 좀 좋아질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 매년 최소 1개 이상의 신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요. 품목 확대에 따른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고,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 연내 미국 시장 진출과 유럽 고용량 제형 승인으로 처방 수요 확대가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베그젤마, 그다음에 CT P43, 그다음에 CT P39 또 잇따라서 내년과 내후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출시보다는 물론 출시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출시가 돼서 과연 얼만큼 처방이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셀트리온은 계속적으로 좀 강한 모멘텀을 좀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하향 보고서인데 매출이 4,157억 원, YOY 대비해서 16% 성장하였고, 영업이익도 450억을 벌어들이면서 YOY 대비해서 40.9% 상승을 했습니다. 양호한 성장세를 가져가면서 마진이 높은 미국 트룩시마 매출이 회복이 됐고요. 그다음 램시마 SC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인플렉트라 또 2021년도 미국 대형 보험사에 등재된 이후에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기서 또 성장세를 지금 밟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직판을 80%로 전환해서 마켓쉐어의 안정적 가격대를 유지 중이고요. 미국에선 잘 되고 있으나 유럽에 대부분 파트너사를 판매하다 보니까 이 마켓쉐어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직판으로 전환을 하여가지고 하반기 때는 매출 회복세를 좀 일으킬 예정이고, 허즈마도 마찬가지고, 유플라이마 경우에는 하반기에 공격적인 텐더 참여로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본다면 셀트리온은 지속적으로 하락 모멘텀이 조금 강해지고, 헬스케어는 점점 상승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합병을 만약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합병 얘기가 정말 어제 오늘 얘기만이 아닌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된다고 하면 지금이 사실은 좀 절호의 기회이지 않나. 서로의 모멘텀이 바뀌고 이것이 유지가 되다 보면 정말로 주가는 이제 헬스케어는 점점 올라오는데, 셀트리온은 그거에 대해서 좀 미진하게 올라온다면 이거를 좀 역전으로 좀 바꿔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뭐 비율을 좀 잘 조절하면 흡수 합병이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막 잘 아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셀트리온으로 이제 흡수합병의 느낌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더 높은 상태에서 돼야 된다라는 게 조금 유불리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나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훨씬 더 자세한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HK 이노엔이고요. 한국콜마의 자회사입니다. 자, 매출액이 1,802억 원으로 마이너스 3.5%, 영업이익이 42억 원으로 YOY 대비해서 67.5%가 하락했습니다. 자, 5월 1일 K캡에 대해서 신규 제형 출시로 인해서 재고 조절 매출 대비해서 판매 수수료가 증가를 했던 게 굉장히 컸고요. 수액 신공장 가동 지연에 따른 고정비와 감가상각비로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감소를 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의 이게 좀 가능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에도 기술 수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2분기에 좀 인식될 예정이고, 또 미국 임상 실시의 마일스톤도 하반기에 좀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수액 신공장을 증설을 했기 때문에 이 캐파가 2배 이상 늘어나서 하반기부터 가동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근데 이게 전부 다 모두 다 우리가 하반기에 좋다고 하니까 어떤 종목에 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HK 이노엔 또한 하반기에 엄청난 상승세가 나올 거다 라고 좀 되어 있고, 또 이제 일상화가 정상화가 되고 또 회식도 엄청 많이 늘어나면서 컨디션, 뭐 헛개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HK 이노엔을 바라보는 시야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흑자 기업으로 전환한 이제 마이크로 디지털이고요.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좀 늦게 보고서가 좀 작성이 좀 되면서, 작성이 아니죠. 제가 늦게 이제 올리면서 이미 한번 변동성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준비한 거니까 준비한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38억 원, 영업이익이 1.5억 원으로 상장 이후 첫 영업이익 흑자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요 포인트는 상반기에 그리고 하반기에 이 각각의 제품들이
공급이 주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에 추가 공급까지 확인이 된다면 국내 바이오 소부장 대표 기업으로 멀티플 프리미엄 부여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롯데그룹은 하반기에 롯데 바이오 로직스를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이것에 진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미국 공장도 이제 인수설이 나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자본 추가적인 투입은 바이오 산업의 소부장, 국산화 니즈를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동사에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국내에서 자꾸 이제 SK 팜테코도 있고, 아직 상장 안 했지만 SK 팜테코도 있고, SK 바이오로직스, 그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하에 또 다른 이제 그 뭐 CJ 사이언스,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바이오 시밀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바이오 사업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면 그 예하 하단에 있는 기업들이 좋아진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디지털이 흑자도 냈고 점점 업황도 좋아진다.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뭐랄까 매출처가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셀트리온 일봉이고요. 굉장히 떨어졌네요. 실적이 안 좋아서 그게 아마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월봉상으로도 거의 코로나 주가로 거의 내려왔고요. 정말 몇 년 만에 지금 바닥을 보는 건지, 그죠? 네, 일단 외인의 엄청난 매도세, 그리고 기관에도 엄청난 매도세가 좀 들어져 있고, 또 이거를 버티기 위해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좀 한다고 합니다. 712억 원. 근데 사실 이게 시총에 비하면 사실 이렇게 좀 매수하는 게 좀 미약하긴 하죠. 이럴 거라면 빨리 좀 합병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20도 되는 회사이고, 뭐 이미 1분기 때부터 지금 주가가 실적치가 망했기 때문에 향후 좀 모멘텀을 바라보는 게 조금 미적지근하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을 이제 좀 비교를 좀 잘하기 위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면 여기는 오히려 실적 때문에 지금 올라갔단 말이죠. 네, 물론 셀트리온 좀 내려가면서 같이 좀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고 시장의 하락성 때문에 내려간 건 있지만 셀트리온 좀 계속 내려간 건 아니고 이틀 동안 좀 반등을 했고요. 여기 시총이 이제 8조입니다. 8조. 자, 20조인 거와 8조를 병합하기 위해서 그죠? 네, 좀 이 작업들이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이게 20조에서 더 내려오고 여긴 8조에서 혹은 여기가 좀 조금 유지하고 있더라도 이 8조에서 좀 빠르게 좀 올라오면 원래 이게 코스닥 1위였잖아요. 그래서 10조 이상으로 좀 올라오면 뭐 1대2 뭐 비율로 뭐 합병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지금 지속적인 하락은 맞습니다. 헬스케어조차도 요때도 이제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특히 요 기간에. 네, 근데 그 기간이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나올 것 같아요. 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나올 것 같고 아직 좀 바닥을 못 찍었으니까 여기도 이제 코로나 전주가까지 거의 돌아간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틀 동안 외국인이 사서 올려줬고 기관들은 그래도 여전히 순매도 중이고 그다음 외국인도 다 따져보면 순매도 중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래도 셀트리온 그룹 중에서 할 거라면 오히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낫지 않는가. 코스닥 어쨌든 3위, 1위를 찍었던 기업이기도 하고 또 합병 소식도 일단 기다리고 있고 그게 뭐 악재로 적용할지 뭐 호재로 적용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사실 회사에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합병 비율도 어떻게 하냐 그 이후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주가가 이렇게 낮은 거의 대표주이고 거의 시가총액이 상위 거의 톱클래스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담아야죠. 네. 그 다음에 HK 이노엔입니다. HK 이노엔도 약간 좀 바닥권 상장 이후에 한 번도 상승을 일으킨 적이 없다. 물론 이때 상승 일으킨 적은 있긴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뭐 여타 막아주는 거 없이 월봉상으로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꾸준한 하락이었다. 네, 근데 뭐 하반기에 좋아지긴 하겠지만은 그건 좀 미지수다. 그리고 하반기라면 아직 7월 실적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위험하다라고 보지만 외국인은 미리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매도 중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이 언제까지 사줄지도 미지수고요. 외국인이 무조건 산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뭐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 조금 길게 봐야 되고 정말 뭐 어마어마하다만큼 뭐 매수가 들어온 건 아니라서 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물량을 좀 모아가는 거라고 봐요. 네, 뭐 단순히 뭐 언제 뭐 상승시킨다 이런 것보다 꾸준히 모아간다 이 느낌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디지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디지털 오늘 3% 올랐고 요날 아마 보고서가 나온 날이 이날일 겁니다. 이날 이제 영업 흑자가 나오면서 실적 모멘텀 한번 갔다가 그 이후에 이미 다 그 실적을 다 뱉어놓은 상황이고 물론 시장도 좋지는 않았고 네, 그다음에 오늘 비로소 이제 3%좀 올랐고 시가총액 1,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소규모 회사이고요. 상장 주식 수 자체도 좀 적습니다. 적고 그다음에 종목 분석으로 보시면은 이제 대주주가 32.61% 갖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정말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분이 24%를 갖고 있고 여기 홍씨들이 굉장히 많네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뭐 1대1 무상증자의 결의 5월 12일 일주일밖에 안 됐네요. 1대1로 주가는 더 떨어지겠네. 1,000원짜리로 좀 내려가겠네요. 그러면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요? 이거 언제 분할하죠? 분할. 네. 5월 12일, 정지일 씨가 5월 12일? 이미 무상증가 된 건가요? 기준일이 5월 27일이네요. 준비금 전입에 따라서 신주 배정 위한 주주 권리 확보. 네, 일단은 5월 27일이면은 아직 한 일주일 남았죠? 한 일주일 남았고.
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어서. 네, 우선은 지금 보통 주식, 예, 기타 주식, 뭐, 액면가 500원 써 있고, 신주 배정일은 27일과 27일 전까지만 사면은 한 주 더 줍니다. 네, 물론 그거에 따라서 주가도 반으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신주 상장일은 6월 17일, 6월 17일이고, 이 전에 이제 주가가 반등을 좀 한다면, 뭐, 괜찮아질 거라 보는데, 우선은 보시면은 기타, 예, 보통 주고 늘어나는 거, 뭐 이거 외에는, 뭐 상징적 왜 하죠? 주식수가 너무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보네요. 네, 일단은 뭐 주식 수가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늘리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야 하니까 근데 1대1이기 때문에 이제 7,000원으로 내려가거든요. 10,000원 밑으로. 그러면 거래가 활성화가 될까요? 과연? 네, 우선은 여러분들 중에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만 예, 무중 해보시고요. 네, 뭐 과연 가능할까 좀 보내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이 하나 있죠. 이루다 같은 경우가 이제 화장품 기업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이제 무상증자를 1대1을 했었어요. 2월 달에 했었고 2월 달에 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 주가들을 좀 한번 보시면 무상증자 한다는 소식 때문에 아마 솟구쳤던 것 같고 아니죠. 네, 거의 말에 23일 날 무상증자가 있으니까 아마 요 기간 동안에 그랬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다시 예, 하락을 했고 뭐 상승하락. 거의 주가는 사실 무상증자 발표할 때랑 별 차이는 없어요. 뭐 엄청 상승한다든가 이런 건 없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요 상황이라서 네, 이게 뭐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오히려 악영향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회사에서 생각이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보고서 요 4개 정도를 네,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